요 한 분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임명된 이 강준욱 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과거 진보 진영을 폄하했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5년 전 한 이 강연의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황당하게 많고 더해서 김정은 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좌파들은 좌파에서도 아주 극심한 대규모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고요.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이쪽은 사실은 현재로 보면 미래통합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는 미래통합당은 그냥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포지션하거든요. 자, 민주당과 정의당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을 폄하하고 또 오히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중도 좌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왜 흔히 극우, 극좌, 중도 이런 이제 이념적 분류를 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국민 통합이라고 한다면 극좌가 극우도 품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이제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흔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 민주당 정부를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파를 이제 발탁을 해서 뭔가 이 통합적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이 우파니 좌파니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강준욱 비서관의 이 경우에는 보니까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을 중도 좌파라고 할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아주 맨 오른쪽에 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맨 오른쪽에 가 있지 않고 그냥 적당한 우파 정도로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중도 좌파로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을 선택을 했다. 그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효과가 통합의 효과, 통합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심어주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극단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서 이게 사실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 긴장을 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정도의 저런 발언들이 나온 사람을 통합의 이미지하고 과연 맞는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대통령실에서 조금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강준욱 비서관이 지난 3월에 발간한 이 저서 내용도 여권 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즈를 보면요. 자, 보십시오.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 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향해서는 전체주의적 독선적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조현삼 어떤 의미로 이 발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의미에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통합 비서관의 역할을 주문을 하고 임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일각에서 추천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좀 정도가 좀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과거 2020년경에 했던 발언이야 과거 발언이라고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3월에 출간된 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헌법을 수호하고 탄핵을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적인 열망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강준욱 비서관 스스로 본인의 그런 거취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현상 부위원장 얘기는 대통령의 의미, 뜻, 왜 했는지는 이해하나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발이라든가 물러나야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이런 얘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강 비서관의 저서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 담겨 있는데 화면을 좀 만나보시죠. 자,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 이꼬르 내란,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까지 다 수용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꼽은 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의 인사라고 사실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통합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뭐 만약에 이제 민주당 정부라면은 뭐 중도 정당에 소속된 사람 정도를 포섭하는 게 보통 국민 통합의 의미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전혀 민주당도 몰랐고 심지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잘 몰랐던 인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임명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강준욱 비서관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개인의 의견이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좀 다소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주장과 사실 일치하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진수 후보자 사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라는 저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합이 아니라 사실은 끔찍한 약간 혼종 같은 그런 인사인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통합 비서관에 대한 물색을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했고 참모들이 추천하면서 이게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분이 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국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만기 친남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재명으로 통하는 그런 국정 인사이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추천을 받고 오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버리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검증과 이제 자질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뭐 앞으로 이제 이 직을 유지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식의 인사가 앞으로 반복이 된다면 과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불안에 휩싸일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